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공격진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수준이 높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공격 라인의 이름만 봐도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조규성, 이강인, 양현준, 오현규, 이재성, 홍현석, 황희찬,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한 공격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과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 네 번째로 득점을 많이 기록한 선수가 황희찬이거든요. 이처럼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 우리 선수들이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다. 심지어 2명씩이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았던 공격진은 우리 축구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자,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분데스리가에서 마인츠의 주전이고요. 조규성 선수도 현재 덴마크 리그에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의 공격 라인을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구성할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4-4-2 전형을 활용을 하면서 최전방에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 그리고 좌우 측면에 황희찬과 이강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황희찬이나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출전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공격진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안컵에 가서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일본이나 이란, 이런 팀들을 만나는 경기보다 당연히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엄청나게 빽빽한 밀집 수비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대팀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펼쳐버리면 아시아권 팀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란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선수가 추가가 되었냐면 이강인이라는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의 공격진이 요 좁은 공간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볼 소유를 해주고 압도적인 창의성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에 비해 대표팀에서의 모습이 다소 아쉽다 라는 이야기들이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강인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대표팀에 부족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에 집중을 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결정력,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플레이메이킹을 우리 대표팀 내에서는 가장 잘하니까 경기가 답답할 때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게 하는 그러한 전술들을 과거에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월드컵 이후로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의 레귤러 멤버로 뽑히기 시작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창의성,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특히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는 일단 굉장히 독특한 선수거든요. 플레이메이킹과 찬스메이킹에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을 세계적인 빅리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한다 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하러 내려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마치 에이스와 같은 플레이를 해요.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대표팀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도 여기서 볼을 소유하고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반대편 혹은 공격 라인에서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플레이가 한때는
템포를 늦게 가져간다 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저러한 플레이가 사실은 유럽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잘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저런 플레이를 보고 데려간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아주 적절한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은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많은 팀이고요.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기본적으로 많죠. 은바페라던가 바르콜라, 덴벨레, 무아니, 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으면서 볼을 잡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찔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은바페에게 예술적인 패스를 뿌려주면서 은바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고요. 이런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가장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그냥 팀이냐? 은바페,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비티냐, 에메리 등등등 공격 라인에 정말 유망하고 좋은 선수들, 특히나 은바페나 덴벨레 같은 경우는 월드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즐비한 팀에서 창의적인 패스는 이강인 선수가 독보적으로 가장 잘해요.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이 창의성과 이런 능력들이 아시아 무대로 넘어왔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봐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뭔가 경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게 중국과의 경기 장면인데 상대 수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뒷공간에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적절한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찔러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손흥민의 침투와 이강인의 패스, 딱 두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수비수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상적인 패스를 가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 대표팀에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라인 브레이킹과 침투에 가장 뛰어난 손흥민과 그리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침투 능력을 보여주는 황희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패스 능력을 가진 이강인과 세계적인 침투 능력을 가진 손흥민과 황희찬, 이 세 명의 선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정말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 수비가 아무리 밀집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한 다음에 상대의 밀집 수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서령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수비를 좀 분산시켜 주겠죠. 그리고 이때 앞선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 선수들이,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옆에 있는 조규성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가 쏠리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볼 때 황희찬과 손흥민의 이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침투 플레이가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 이런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뛰어들어갈 때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릴 때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옆에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면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가 포로가 볼을 잡는 걸 보고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볼을 잡을 때 우도기가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돌아뛰는 동작을 가져가니까 이 장면에서는 바로 1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다가 상대 수비의 앞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프사이드에 걸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포로의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침투 플레이와 속도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고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인데 황희찬 선수도 정말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영리한 오프더블 플레이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울버햄튼의 수비수가 앞쪽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황희찬 선수를 보고 찔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일단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막고 있는 수비수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한번 멈춰요. 멈추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상대 수비수는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는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역동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황희찬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상대 수비가 잡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역동작으로 속이고 뛰어 들어갈 때 황희찬의 움직임을 상대 수비가 놓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황희찬 선수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의 스루 패스와 황희찬과 손흥민의 침투 플레이, 이 조합이 아시아 무대의 팀들이 아시아 팀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 무대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패스와 침투 능력, 이 조합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클린스만 감독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팀일 때 정말 파괴력 넘치는 공격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시원시원한 경기가 나오죠.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팀들과 상대했을 때 우리가 득점도 많이 하고 상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황희찬과 손흥민의 침투 플레이가 여기서 극대화가 되면서 상대 수비가 아무리 밀집 수비를 만들어도 이겨내기가 힘든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앞쪽에 이재성 선수나 조규성 선수가 또 엄청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손흥민과 황희찬의 움직임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 있었던 이재성 선수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재성 선수가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나가는 이재성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선수가 시선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앞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를 보면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중에서 공격력은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시안컵 때 우리의 공격력이 점점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리고 어쨌든 전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이강인의 플레이와 손흥민, 황희찬의 플레이, 그리고 우리 공격진의 조합을 잘 짜고 있는 것도 확실해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맞지 않더라도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최근 들어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의 공격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나도 크다. 그래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우리의 공격진들이 일단 컨디션도 최고조니까 이번 대회의 선전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